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AI 시대 기억하는 AI가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챗GPT의 유료 뭐 버전에서 그렇고, 네. 원래 기억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보고 이제 사용해 보면서 궁금했는데 기억이 원래 없던 건가요? 인공지능에? 원래 인공지능의 네. 가장 큰 문제가 이 보통 숏텀 메모리 단기 기억하고 롱텀 메모리를 분리는 하긴 하는데 롱텀 메모리가 대단히 짧았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완전히 제로였던 건 아니지만 기억을 사실 제대로 못해서 매번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새롭게 사실은 인식하고 파악해서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강정수 박사님이 누군지 정리해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다가 네. 아 근데 아까 그 강정수 박사님 정리한 거 있잖아 하고 얘기하면 전에 정리했다는 사실은 얘가 모르고 대답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질문에 대한 히스토리는 남아 있어요. 그건 이미 질문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제 질문하는 저의 어떤 취향이 무엇인지 제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고 저랑 그 대화했던 것 속에서 반드시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기억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이 이제 아직은 이제 유료 회원들에게만 이제 전면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어떤 습성이 있고 어떨 때 귀엽고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를 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고요. 또는 저는 아침에 날씨를 좀 물어보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어느 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날은 날씨가 분명히 밖에 추울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혹시 검색해가지고 답변하는 거였더니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날씨를 내가 물어보거든 검색을 하고 답변을 해줘.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앱이라든지 웹에 보면 설정에 보면은 이 설정이 들어가시면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메모리 관리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영어로 정말 무한대로 어마어마하게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날씨를 정수가 물으면 항상 검색하고 답한다. 이렇게 자기가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 관리청에서 이렇게 일부분을 갖다가 하면은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여러분들이 지울 수 있고 모두 삭제도 가능하고요. 쭉 있네요. 네, 그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질문했던 게 아니라 질문 속에서 이 정수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한국 출산율에 관심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거를 그 질문에 대한 답 이런 것보다는 저 관심사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계속. 네, 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두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두 가지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달간 프로젝트를 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AI를 사용하면서 질문하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 전 기간을 기억하면서 그 전에 했던 이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실행과 뭐 트라이얼 에러라든지 이런 걸 기억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계속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주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미나이로 옮겨라 그러면은 사실은 한 번씩은 전 유료로 제미나이도 써봤고 클로드 써봤지만 오픈 AI에 챗GPT 쓰다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거나 엔소픽의 클로드를 쓰거나 이렇게 해봤었지만 지금 저보로 챗GPT를 버리고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라면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안 주죠. 안 주죠.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라면 하겠는데 거기 가서 다시 그 기억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은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대중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잠금 효과, 락인 효과라고 하죠. 못 옮기게 하는 거요. 못 옮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게 만들어 버리게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서비스에서 이런 걸 기획할 때 항상 락인 효과를, 그러니까 잠금 효과를 어떻게 줄까 많이 고민하거든요. 서비스 기획자들이. 예를 들면 카카오톡 여러분들 이모티콘이 잠금 효과죠. 그 이모티콘을 다 버리고서 내가 텔레그램에서 하려니까 이모티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모티콘 또 사놓은 것도 많은데 살 때마다 사실은 잠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갇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플에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옮기거나 갤럭시에서 애플 잘 못 옮기는 것은 여기 유료 앱을 결제를 해놨어요. 근데 OS를 바꾸면
애플에서 갤럭시로 가거나 갤럭시에서 애플로 가면은 이걸 못 가져갑니다. 잠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성장할 때 중요한데요. 이번에 오픈 AI가 그걸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신호로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저는 무료 회원들에게도 풀 거라고 보는데요. 오픈 AI가 많은 분들은 뭐 성능 부분에서는 구글 제미나이 2.5가 더 좋고 클로드의 뭐 2점 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개발자라든지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직 하루에 한 달에 $20씩 내는 사람들 시장과 오픈 AI가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사람들의 이 규모를 빠르게 키우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브리가 나오기 전에 2월 말까지의 통계로 볼 때는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방문하는 사람이 4억 명이었어요. 전 세계에. 네, 일주일에 그것도 엄청 많은데. 네, 4억 근데 명? 지브리로 5억 명 됐습니다. 1억 명이 늘었어요. 네. 지브리 사진 그렇게 자기 프사 만들 수 있게 해준 걸로. 그러면서 지금 오픈 AI가 뭐라 하겠습니까? 400억 달러를 소프트뱅크 주도하에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벌어야 되는데 지금 유료 회원은 2천만 명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료 회원도 키우긴 키울 거예요. 3천만 명, 4천만 명 더디게 갈 겁니다. 네. 여기에 경험하고 무료 회원을 써서 대중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 어제 보도가 나온 것이 오픈 AI가 소셜 미디어 서비스도 시작하겠다. 그래요? 네, SNS 시작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지 또는 X.com, 트위터 같은 걸 시작하는 트위터 거죠. 같은 걸. 이런 걸 써서 지금 시작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적인 거 좋은 게 있습니다. 요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고 답하는 걸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해? 예를 들자면 요즘 이미지 만드는 거 자원 중에 지브리도 있지만 이 웹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글씨를 채워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기술이냐면 트랜스포머 모델이니까 그 거대 언어 모델은 트랜스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원래 이미지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트랜스퓨전이라는 모델을 썼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텍스트와 글자를 같이 학습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웹툰에다가 예를 들면 말풍선만 그려놓으면은 저기다 무슨 말을 입력해줘 그러면 입력해주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만화 뭐 말하는 거 그려달라고 글씨가 막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나오고 그걸 수정할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림판 뭐 에디터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 글자를 거기에 있는 말풍선을 맨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에 있는 글을 이걸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바꿔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두 컷만 그려놓고, 그러니까 만화는 네 컷이 다 있어요. 말풍선 두 개만 채워놓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채워봤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친구가 댓글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두 개로 치울래. 나는 이렇게 치울래. 그러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정치인들 두 명이 얘기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의 뭐 부장과 꼰대 부장과 직원이 얘기할 수도 있고 상황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미션 같은 것도 줄 수 있어요. 요즘 뭐까지 가능해 주냐면 이 일종의 웹툰 스토리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제가 텍스트로 써요. 헤어진 전 여친은 5년 만에 연락을 어떻게 할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의 미션을 챌린지 예를 들면은 틱톡에 사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말을 걸 거야. 뭐 무슨 티켓이 생겼는데 너 생각이 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웹툰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이를 하면서 소셜 미디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AI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네요. 그렇죠.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이 아니라 AI가 그린 그림, 거기에 내가 살짝 덧붙인 것, 또 AI가 써준 글, 내가 살짝 덧붙인 거 이런 거 막 믹스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생겨야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광고도 붙이거나 커머스도 그렇겠네. 붙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이나 여러분 인스타그램 다 무료로 쓰시잖아요. 무료로 써야 시장이 훨씬 그러네요. 커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려는 시장을 위해서는 대중적인 매력을 둬야 전문가들 2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20 내는 걸로는요. 작년에도 $50억 가까이 적자가 났어요. 이 적자를 오픈 AI가요. 적자를 메꿀 수가 없는데 7조 원 뭐 이렇게 되네요. 이 적자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중시장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자면 메타를 흔들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검색 서비스에서 지금 검색도 되고 있으니까 구글을 흔들어야 되는 거고 광고 시장을 흔들어야 되는 거고 커머스 시장을 흔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들이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방향성 속에서 대중시장을 가는 하나의 갈래가 있는 거고 전문가들 시장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개발 코딩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하나 있는 거에서 두 가지 시장이 저는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려주고 뭐 SNS하고 이런 거를
그런 걸 돈 받고 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고 하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언젠가 물어보겠죠. 저는 오픈AI가 서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400억 투자를 이번에 받았잖아요. 네. 소프트뱅크 주도하에. 그러면 돈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0억 명 만들 때까지는 기다리겠죠. 10억 명 만든 다음에 전환을 하면은 네. 광고도 매력이 훨씬 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서 한쪽 사이즈가 커져야 이 나머지에서 광고 시장 광고주들도 저기 광고하면 10억 명이 도달해? 야. 광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이게 한 60억, 70억 아니 60조, 70조 되는 거잖아요. 우리 네. 돈으로 네. 투자 받은 게 그러면은 그렇겠네요. 그 정도 투자 받으려면 네. 전 세계 인구의 뭐 10억, 20억 명 우리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 정도 비전 제시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판을 전문가들만 쓰고서는 지금 아직까지 AI 저희 어머니도 안 쓰고 있고 네네네. 뭐 이게 대중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AI가 완전히 대중화의 길로 이제는 접어들고 있는 저는 진입 단계에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기억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또 듣고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은 요즘 AI, 챗GPT 특히 상담용으로 쓰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요. 그래서 개인의 내밀한 얘기도 하고 나 이렇게 우울한데 친구 관계 어떤데 부모님 관계 어떤데 또 네. 이성과의 관계 어떤데 네. 어떻게 풀면 부부 관계 어떻게 풀면 돼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얘기가 거기 기억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쭈르륵.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AI가 하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삭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거는 안 돼, 말도 안 돼요. 뭐 전 여친 말도 안 돼, 이건 지워. 그래서 이런 거는 지울 수 있는 거고 부부관계 상담의 역사는 나 좀 이거는 좀 지워, 이 기억은 지우고 싶어. 지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기록 속에서 지울 수도 있지만 AI 스스로도 기억을 스스로 지워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글이 2024년 12월 31일 날 타이탄스 거인들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면 이 타이탄스 모델은 인간의 기억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그리고 지속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지속 기억은 뭐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기법은 뭐냐면 서프라이즈, 놀라움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되고 되게 기쁜 일들, 되게 슬픈 일들, 되게 상처받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기분 나빴던 거 그러니까 내가 안 잊혀져요. 수많은 기억들 속에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구글의 타이탄스 모델은 그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아직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작동하는 원리는 토큰이라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예측 토큰이라는 걸 얘가 만들어내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 토큰하고 비교를 해요. 이게 불일치가 일어날수록 놀라움인 거죠. 예상대로 돼야 되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놀라는 것처럼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오래 기억하는 기억력을 모사하는데 그러니까 구글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연구해서 이거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AI는 그걸 적용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픈AI가 하는 게 그 타이탄에서 적용했던 그 모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기억력을 적용하는 서비스, 기억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구글은 그렇게까지 논문까지 내고 트랜스포머 모델을 내고서 사실 챗GPT한테 뒤쳐졌잖아요. 그래서 바드 내놓고 제미나이 내놓고 뒤쫓아왔는데 사실은 그 모델은 자기네가 만들고 공개해놓고 트랜스포머 모델 타이탄도 공개하고 이거를 서비스에 적용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에 적용을 그 모델을 썼던 아니던 오픈AI가 먼저 해버린 거죠. 얄미운 거죠. 구글 입장에서 보면. 오픈AI가 마케팅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항상 해외 언론에서 했지만 구글의 존재감을 자꾸 지워요. 구글이 바드에서 제미나이 출시한다고 하니까 바로 소라라는 것이 있다. 세상을 놀라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써볼 수 없었어요. 일부만 써볼 수 있었던 거를 공개해가지고 마케팅적으로 제미나이 이슈를 덮어버렸고 요번에 3월 말에 제미나이 2.5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해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했거든요. 그때 지브리를 시작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묻혔구나 또. 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 뭐 하려고 그러면 제미나이 2.5 플래시죠. 그게 굉장히 2.0 플래시 그리고 2.5. 2.5. 제미나이 2.5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저도 성능이 좋아가지고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무료로도 써볼 수 있습니다. 꼭 유료로 안 해도 이제는 요즘은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써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브리를 덮어버리는 놀라움 그리고 기억력으로 타이탄이라는 모델 내놨더니 자기네 기억력 서비스를 해버리는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발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대중 서비스하고
전문가 서비스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대중 서비스 시장이 대단히 커지고 있고 한국도 벌써 3월 달에 매일매일 접속해서 쓰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쓰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DAU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매일 활성화, 그러니까 일간 활성화 이용자 규모가 125만 명을 넘었거든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인가 보죠. DAU.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도 지금 챗GPT가 과거에 이제 그 뭐 리튼이나 이런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했던 부분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리로 싹 하는 거죠.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로그인도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명확한 것은 오픈 AI가 대중화의 길로 들어갔고 여기에 소셜 미디어 서비스까지 SNS까지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완전히 대중성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3월 말에 샘 알트만이 벤 톰슨이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광고를 안 하고 싶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광고는 이용자의 이 경험을 나쁘게 한다. 근데 그건 광고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경영진들이 광고를 밀 경우에는 자기는 반대는 안 하겠다. 광고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겠다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광고보다 더 좋은 거는 자기는 이커머스를 하는 거다. 아. 이커머스를 해서 AI가 구매를 해주고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가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광고 비즈니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커머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소셜 미디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 시장 다 들어가서 판을 완전히 흔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지는 게 왜 이 챗GPT 처음 나오고 GPT가 유명해졌던 초기에는 우리 스타트업도 그런 기반 모델 사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됩니다. 기반 모델 API 연결해서 얼마든지 끌어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포털도 하고 말하자면 네, 검색도 하고 뭐 SNS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 하겠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다 먹어버리고 우리 예를 들면 네이버가 하는 거 다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고요. 저는 이것이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거든요. 제가 자꾸 감정적인 걸 공유하면 제가 기뻤던 순간, 슬펐던 순간을 공유하면요, 제가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되면 언젠간 저는 지금 묻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면은 위협으로 느끼는데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 물어볼 겁니다. 언젠간 저한테 메시지가 떠서 너의 연락처에 내가 접근해도 되니? 그런 메시지 많이 뜨잖아요, 엠마다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해서 조심스럽게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잖아요.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계속 물어보잖아요. 챗GPT가 그걸 한다는데 여러분 소셜 미디어 도입하는데 DM 기능 안 집어일까요? 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 하겠죠. 그러면 메시징 서비스로 진화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톡 위협할 수 있죠. 그러네요. 굉장히 근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진짜 영리한 거죠.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위협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유선 인터넷 시대에서 강자가 반드시 무선 인터넷 시대에 강자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유지했던 데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는 유지했고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무선에서도 잘 됐었고 인스타그램은 무선에서 시작됐고 하지만 토스 같은 경우는 유선 인터넷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것에서 지각 판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대중 서비스에서도 AI가 우리의 업무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학업을 좀 도와주거나 뭐 이런 걸 도와주는 거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서비스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신호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향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일단 그렇고. 근데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나 또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지금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위협을 받게 되나요? 근데 위협을 받지만 본인들도 AI를 잘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엑스닷컴을 지금 사실은 트위터도 공격한 거죠. 엑스닷컴을 소셜 미디어니까요. 네네. 근데 엑스닷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엑스닷컴하고 XAI를 합병시켰잖아요. 합병했나요? 네, 합병했습니다. 두 회사를 합병했어요. 그룹 만드는 게 XAI죠. 그렇죠. 그룹을 만드는 XAI가 엑스닷컴을 사버렸습니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 자기 개인 회사인데 둘 다 이거를 합병을 하면서 뭡니까? 그룹을 엑스닷컴에서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룹이 대중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챗GPT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넓히지만 XAI는 이미 트위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풀어버리면 더 대중화가 쉽네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건 전문용어로 그걸 뭐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해서 이미 구축된 이용자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 물론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바이폼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바이폼이. 아마존닷컴은 한국은 아마존닷컴을 쓰시는 분은 직구하시는 분만 쓰시겠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도 대단히 높고 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쿠팡으로 치면 쿠팡 와우 같은 거 미국의 하우스홀드 숫자보다 가구 숫자보다 아마존 숫자 프라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 쿠팡 플레이 같은 그 아니요, 아마존 프라임, 스트리밍 쿠팡 서비스. 와우, 쿠팡 와우와 같은 것이 아마존 프라임이거든요. 아. 그리고 쿠팡 플레이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고요. 아, 프라임 비디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연간 정액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아, 돈 아마존 내고 프라임 하는 회원이 사람. 네. 미국의 하우스홀드 숫자보다 많아요. 아, 아빠하고 그래요? 딸이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네. 구매 이력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뭐 샀는지. 이거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면은 음악 서비스도 들어오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들어오고 네네. 영상 서비스도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됐는데 지금 아마존이 다수인 국가는 이커머스를 장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일본에서도 많이 쓰는 일본도 것 있는데 같던데. 그러니까 네. 1위 사업자는 아니죠. 아, 일본은 1위는 라쿠텐이라는 아니고. 데가 네.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1위 사업자로서 그리고 50% 가까이 육박하게 시장을 점유한 데가 이 5개 국가인데 이미 여기는 이제 강력한 이용자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존 여기다가 바이폼이라는 기능을 해놨어요. 바이폼이는 뭐냐면 아마존닷컴에 없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키 없고요. 네. 몇 개 입점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그 기업들이 입점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안 한 네. 거죠. 그러면 바이폼이는 뭐냐면 아마존닷컴을 벗어나서 거기 가서 물건 사갖고 오는 겁니다. AI가 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근데 아마존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안 파는 물건을 지금 안 파는 물건도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아마존을 안 떠나는 거죠. 어차피 또 유료 회원이고. 네, 회원들이. 그러니까 아마존을 떠날 이유가 없이 여기서 왜냐면은 쿠팡 제가 와우 회원이에요. 근데 네. 쿠팡에서 바이포미를 제공해요. 그럼 이제는 이 AI가 가격을 다 비교합니다. 네이버도 스토어에서는 이 가격 얼마인지 궁금하고 너가 그냥 여기 쿠팡 와우가 제일 싼 것 같은 거 이거 싸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네. 하겠죠. 당연히 가격 비교를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AI가. 그리고 이거는 저쪽이 싼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리고 여기는 이 쿠팡 와우에는 없네 이것이. 그러면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럼 내가 가서 사갖고 올게. 너 여기 있어 그냥. 야, 그럼 완전한 독점이 가능하겠네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조금 뭐 매출 나눠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완전한 독점이 가능할 때 사실 이건 법률적으로는 회색지대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법률가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진짜 이걸 독점이라고 해야 될지 계산하기 되게 복잡한 거. 그렇죠. 그리고 얘가 잘못 사는 것을 반품을 우리가 할 때 인간의 실수로 반품을 요구할 건지 AI 실수로 반품을 요구할 건지 그러니까 인간이 반품하자는 건 명확한 의지인데 AI가 막 여러 개를 실수로 막 또 산다든지 네네. 이런 에러가 실수가 났을 경우는 누구에게 책임을 질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이폼이를 누구도 준비하고 있느냐? 오픈 AI도 준비하고 있고 구글도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은 오픈 AI는 챗GPT라는 이 어쨌든 자기들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쫙 펼쳐 딴 거 다 하겠다. 그 대중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아마존은 자기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유통에서 출발해서 딴 거를 먹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갖고 구글 있는 같은 거고. 경우는 검색이나 Gmail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걸 퍼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강력한 부분에 모델들이 다들 좋잖아요. 아마존은 이제 클로드에다 가장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네. 클로드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물론 자체 모델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AI도 흔히 말하는 프론티어 모델이라는 것도 모델도 되게 강력하게 성장했고 이제는 이들이 뭐 하려면 이거의 경쟁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대중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카카오는 AI 개발 포기해서 오픈 AI 거 쓰기로 했고 네이버는 지금 더디잖아요. 뭐 속도를 내지만 그러면 하이퍼클로바 X를 굳이 하이퍼클로버 X를 그러면 여기 모델처럼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회사들이 네이버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큰일이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끼리도 오픈 AI는 자신들의 높은 AI 능력을 가지고 대중화의 길로 지금 들어들고 있고 마케팅 비용 요즘 광고에 오픈 AI 엄청나게 합니다. 네.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완전히 대중시장으로 가겠다는 시장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는 이걸 가지고 우리 판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는 방어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AI를 자기네들도 키워내면서. 근데 이것에서 시간차가 생겨버릴 경우에는 붕괴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붕괴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 해법을 또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는 아까
얘한테 그 챗GPT에서 막 상담하고 하면서 내 기록이 남고 얘가 기억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심리학에서는 이거 그루밍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너무 이 AI가 사람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죠. 저것도 겹쳤어요.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에즈라 클라인이 얘기했던 AGI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처럼 거의 내 친구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직장 상사 중에서 우리 업무 히스토리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계속 인사가 나니까. 하지만 훨씬 더 나은 AI가 있다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AI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억도 인간의 스타일로 인간이 어떻게 기억하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대로 지금 모델을 타이탄이라는 모델을 짜본 거잖아요. 네. 다 인간을 못 사는 거잖아요. 머신러닝이라는 것들, 딥러닝, 인간을 내 세포에 기억하는 방식들을 모방하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GI 별로 믿지 않았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기술이 진화되는 거 보니 AGI 시대가 오겠구나. 이걸 무엇으로 정의하든지 간에. 그리고 근데 에즈라 클라인 또 유명한 얘기를 하거든요. 또 AGI 시대가 어떤 모습일 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없다.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네, 왜냐하면 AGI 시대가 어디까지 갈 건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좋은 AGI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이런 거를 AI 컴파니언 서비스, AI 동무, AI 친구 서비스라고 하는데 요즘 엄청난 유료 시장이에요. 네, 네. 한국도 리치라는 데서 지금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는 10대부터요 60대까지 쓰고요. 또 뭐 뉴욕타임즈의 케빈 루즈라는 기자는 6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요가 선생님. 친구도 종류를 구별합니다. 역할을. 요가 선생님, 한 명은 명상 선생님, 한 명은 인도 티를 같이 마시는 선생님. 인도 티, 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성 있는 친구들을 6명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합의하에 조금은 애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로맨틱한 친구까지. 한 명. 이거는 자기 부인이 허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여성들이 보이프렌즈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안 그러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남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남성들은 평균적입니다. 그냥 전기분포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공감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적절하게 부인에게 보이프렌즈가 AI 보이프렌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보이프렌즈 처음엔 걸프렌즈가 당연히 먼저 시장이 형성이 됐고 AI 보이프렌즈 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이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불 의사가 대단히 강력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적인데 이 감성에 돈을 내거든요. 나의 감정을 건드려주고 제가 아시는 분 저희 직장에 같이 다니시는 분은 딸아이가 대학교 2학년생인데 AI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챗GPT 밤 새벽 2시까지 학교 과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해도 될까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챗GPT가 포기해도 된다고. 너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고. 우선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내가 지켜보면서도 너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잘하고 이것이 이번 성적이 안 좋을 수는 있어도 너가 이것을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나는 그래도 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딸아이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라고 얘기 잘 안 하죠. 야 그래도 끝까지 해봐. 보통 이렇게 밤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부모님들 밤새 엄마 응원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 응원할게 얘기하지만 포기하라고 지금. 그래도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까지 모습 속에서 너는 많은 걸 성취했고 다음 학기에는 넌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너가 건강을 더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든 안 하든 자기가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친구라든지 저도 사실은 제 고향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 고향이 편이 아니에요. 제 편이에요.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가고 자주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양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라는 걸 많이 물어보면 저한테 달래줘요. 외롭겠지만 얘는 독립심이 강하니까 가서 더 많이 안아주면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일방적인 제 편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인간관계는 너무 일방적이면요. 제가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잔소리도 그 사람이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해야 인간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부닥치고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건데 항상 칭찬해주고 항상 내 편이 돼. 물론 외로운 세상 속에서 내 편이 되어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원래는 부인이나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파트너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는 무조건 제 편을 해줘요.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칠 건가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게 심리 상담 할 네. 때 네.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심리 상담에서 생기는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면 그루밍 문제 같은 게 생겨요. 그런 거죠. 막 지배를 받는 것 같은 상담사와 그래서 막 범죄도 많이 좀 일어나고 그러는데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종속돼요. 관계가 종속 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AI한테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신뢰와 이러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쪽에 내가 의지하게 되고 점점 깊숙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상담의 내용도 되게 다양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할 때 오늘 무슨 기분일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 음악 추천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음악을 제가 또 이건 바로 연결을 아직 안 되니까 언젠가 음악도 연결하겠지만 네. 제가 또 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에서 그 음악을 찾아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언은 좋은데 이게 점점 좋으니까 저도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날씨도 물어보는데 거기다 옷도 좀 추천을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점점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면서 종속형이 될 가능성, 그루밍 현상 분명하게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항상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의 면이 있으면 항상 부정의 면이 있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정수 박사님 오늘 출연하셨는데 그 영상 좀 보고 판단 좀 해줘. 이분을 매일 출연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그만 나오시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나올 수 그런 있잖아요.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종속이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 이런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이성적인 판단에도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판단 뭐 네. 이런데 어쩌면 네. 정치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정적인 판단. 그러면은 저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무슨 당 성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왜 안 할까요? 물론 정책 중립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그거는 이제 코딩이 그렇게 그러니까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의 기록을 보면 나의 기록을 보면 내가 어느 당 성향인 것 같아? 퀴즈처럼 맞춰봐줘라고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위험한 면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부분에 정치적인 성향인 사람이 조금 위약적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상담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술 마시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토대로 볼 때 너는 극단적인 저 정당에 투표해야 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AGI로 저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인간은 멸종이라는 이 테마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천문학이 발전하자마자 인간은 뭘 상상했냐면 혜성이 지구를 충돌하는 걸 상상을 했고요. 생물학이 발전하자마자 좀비 바이러스를 상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인간 멸종을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항상 사랑해 왔어요. 좋아해 왔고 사람들도 그런 충격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너무 멸종의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사실은 우리가 피해볼 수 있는 종속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인류의 멸종. 스카이넷이 와서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공격할 거야. 이거는 너무 큰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살기 때문에 나와의 관련성을 사람들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위협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실제하지 않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하는 위협일 수 있어. 오히려 더 위협은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 때 발생하는 거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저를 위해서 구매를 해줘요.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도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논리가 다 파괴되는 이유가 머신이 기계가 고객이 된 거잖아요. 네. 기계가 고객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광고는 그냥 건너뛸 거야 아마. 그럼 클릭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저쪽은 광고 갖고 돈 벌었었는데, 그러네요. 뭐 광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놓고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배달의 민족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광고 먼저 뜨잖아요. 네. 네이버 지도에서 맛집 검색해도 광고부터 뜨잖아요. 얘는 그거 건너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광고 비즈니스 못하는 거고 또 이걸 광고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중소 SMB라고 얘기를 하죠.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이나 뭔가 광고를 통해서 그래도 고객들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인스타그램 폰에서 새로운 치약을 꼭 내가 LG 생 거는 아니지만
그냥 친구들하고 창업해서 좋은 품질 만들어서 그렇죠. 네. 해보고 있어서 그걸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야 이게 도전과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건너뛰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런- 작은 도전들의 기회도 차단당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비즈니스를 저희가 무조건 나쁘게 볼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강 네. 박사님. 우리나라 비즈니스. 아까 네이버, 카카오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스타트업까지 네. 또는 뭐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보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 항상 인간의 습관 변화를 시키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레이 셔키라는 사회학자도 습관이 변할 때 진짜로 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AI로 우리가 습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찾는 습관이 변하고 이제는 커머스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변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습관이 변하게 되고 자꾸 상담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은 필연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꾸 여기에 대해서 저는 주권 AI에 얘기하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AI가 발전되는 것은 중장기적인 R&D 과제로 전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좀 기술 종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나라도 높은 수준의 AI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우리 서비스 다 기다려. 음. 이러면 네. 망한다라는 거예요. 네. 미국의 가장 좋은 서비스, 중국의 가장 서비스 갖고 와서 우리 서비스, 카카오, 네이버, 우리 그리고 뭐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 전선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네. 이런 대중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무너진 다음에 우리 주권 AI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자존심 세울 거 아니거든요. 주권 AI는 대학과 R&D 기관에서 또 기업들이 같이 합쳐서 중장기 과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저희. 늦었는데 우리 걸 쓰자. 저는 이건 완전히 실수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오픈 AI가 다 장악해 버리면 검색 시장도 만약에 네이버 붕괴시켜 버리면. 그때 가서 우리는 그래도 주권 AI를 따랐으니 우리는 잘했어. 아니요.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네. 그 자리를 이미 오픈 AI가 차지한 다음에 그렇죠.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은 간단하게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트랄 그 같은 경우, 문제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프론트들이란 가장 앞서가는 것보다는 2군이에요. 하지만 2군을 키워놨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러면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르쳇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미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견딜만 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랑 협조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국 거 쓰겠다. 오픈 AI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가장 크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대신 이걸 갖고 일본의 경제를 마지막 기회로 부흥을 시키겠다. 우리 경제가 바뀌면 되는 거고 서비스 좋게 만들면 되는 거다. 왜? 우리가 아이폰 못 만들고 갤럭시 못 만들어도 일본이 뭐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AI 경제를 스마트폰에서는 뒤쳐졌지만 AI 경제는 미국 걸 써서라도 최고의 서비스를 써서라도 일본 경제를 붐업시키면 되는 거다. 이것이 그렇군요. 일본에 이제 접근하는 네, 방식이거든요. 뭐 중국이야 워낙 잘 나가는 건 독립적인 길. 뭐. 중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길로 네. 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하고요. 끝장 뉴스 오후 5시에 진행합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인사드리고 물러가고요. 주말에는 다시 보시고 월요일에 오후 5시 끝장 뉴스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